이들 평균 연령은 72.5세.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어떤 분들 나이인데 굉장히 연령층이 높은데요. 평균을 따져보니까 72.5세라고 그럽니다. 최근에 과거에 정치권에서 굉장히 주목받았고 뭐 이끄는 모습, 리더도 하고 그랬던 모습인데 뭐랄까요. 은퇴한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아니었습니다. 총선 앞두고 다시 출마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짙게 나오고 있는데 우선 화면 보시면 여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시는 분들 3명이 딱 나왔네요. 화면에. 3분 계십니다. 김무성 전 대표, 부산 중영도 이쪽 얘기가 나와요. 72세 육선 국회의원, 당대표 역임. 이인재 전 의원 75세 역시 육선 국회의원, 충남 논산계룡 금산, 원래 지역구였죠. 최경환 전 부총리 4선 의원 70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평균 연령 뭐 이런 게 나왔나 본데 어떻게 보면 오비, 올드보이 이렇게 꼽히잖아요, 통상. 근데 다시 이번 총선 때 거의 출마한다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이분들 모습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보시죠. 우리 새누리당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의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민족의 내일을 열어야 한다는 숙명적인 소명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저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어야 정권 재창출이 이루어진다면 골백번이라도 고쳐 죽겠습니다. 자, 지금 3분은 여권 인사잖아요. 야권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보시죠. 여기도 3명 등장하네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81살 4선입니다. 전남 해남완도 진도 여기에 지금 선거운동 뭐 출마 준비하고 아주 바쁘다 그러죠. 소문 많이 들립니다. 정동영 전 장관 70입니다. 4선입니다. 전북 전주 원래 지역구 아닙니까 거기? 다시 지금 도전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천정배 전 장관 70을 바라보죠. 6선입니다. 광주에 출마한다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3분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우리는 이러한 승리를 정권교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로 보답해야 합니다. 저 정동영에게 10년 만에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다시 못 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정치 생명을 걸고 위기를 돌파하여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지금 6분이 등장했어요. 여야 각각 3분씩. 나이나 이 국회의원 선수로 보면 뭐 비교 불가합니다. 거의 뭐 굵직한 역할들 다 하신 분인데 그야말로 보면 대통령 빼고 다 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저기 지금. 이분들 지금 다시 예전의 지역구로 다시 출마한다는 얘기가 아주 짙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화면을 보면서 예. 혹시 저분들끼리 따로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따로 들었어요. 연락을 주고받는. 아니면 서로에게 좋은 명분이 되잖아요. 상대당이기도 하지만 예. 뭐 그건 농담이었고요. 우리 정치가 발전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세대 교체가 일단 안 되는 거고요. 저분들이 다시 들어온다면. 근데 늘 매번 국회가 열리면 예. 초선 의원 비율이 항상 50%가 넘어요. 그만큼 물갈이 폭이 크다는 건데 왜 정치가 전혀 달라지지 않을까? 예. 그리고 지금 여당의 초선들을 보고 있으면 과거에는 여야 할 거 없이 초선들이 정풍, 쇄신 이런 거에 앞장섰습니다. 예. 늘 소장파로서 당내에서 쓴소리도 마다않는 그게 이제 초선의 상징이고 일종의 특권이었는데 예. 지금 보면 여당의 초선들은 전부 홍위병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위하고 또 당 지도부를 보위하고 예. 그 이유 다 공천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초선들이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저렇게 한번 이제 흘러간 물들인 그 옛날 정말 한 가닥씩 하셨던 분들인데 예. 이분들이 다시 거론되고 다시 저분들이 또 출마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분들 중에 상당수는 예.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공천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도 있고 설사 공천을 못 받아도
무소속으로 돌파해도 당선이 되실 분들이 지금 6분 나왔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꽤 있으신 분이 많이 있다 저기에. 꽤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 반면에 대통령은 또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대통령을 하고 있고 점점 더 우리 정치의 예측 가능성, 안정성, 국민들에게 주는 신뢰감, 효용감 이런 예. 게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약간은 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희 교수님. 근데요, 또 일각에서는 저런 이른바 이제 오비들의 어떤 등장 이걸 놓고 아니 여야 정치권들 뭐 초선도 많고 재선도 많고 신선한 분들 많은데 잘했으면 저분들이 왜 나옵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치는 김치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김치다는 얘기. 김치요? 이 김치라는 게 참 만만한 반찬이죠. 뭐 반찬이 많든 적든 항상 사람들이 손이 가게 되는 예. 손이 또 안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구박도 받기도 하고 아주 귀함도 받기도 하는 게 김치입니다. 예. 그래서 정치는 김치다는 게 정치의 어떤 본질과 김치가 그것과 닮았다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배추가 김치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5번을 죽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죽냐 그러면은 밭에서 배추가 뽑혀서 죽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도마 위에서 죽고, 세 번째는 그 도마에서 잘라진 배추가 소금에 절여서 죽고, 그다음 네 번째는 그 고춧가루에 버물려서 죽고, 다섯 번째는 입속에서 씹혀서 죽는다. 그래야 정치가 완숙해진다는데 제가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지금 나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물론 연륜과 경험 그리고 대한민국 그 정치를 직접 목도하고 참여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되고 존중이 돼야 되지만은 이미 5번 이상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정치적으로. 예. 많은 부친과 많은 역경과 또는 많은 기회를 얻으셨던 분들이죠. 예. 이 쉽게 이야기하면 쉬운 김치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김치의 어떤 용도와 그 적성에 이제 예.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는 김치가 되는 과정에서 발효가 잘못된 분들. 발효가 잘못됐어요. 예,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밥상에 올리기에는 적절치 않다. 국민의 밥상에는 적절치 않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예. 다른데요.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묵은지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묵은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은 물론 뭐 이제 선수 가지고만 따지기도 뭐하고 나이 가지고만 따지기도 뭐한 게 예. 지금 뭐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나이 먹는다고 해서 왜 정치 못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정치적 소중한 자산이 될 만한 분들도 저는 그 중에서도 보이기는 하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런 분들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균형 있게 정치인들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오래 정치를 해서 진짜 묵은지처럼 당의 중심이 돼주는 사람도 일부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 뒤에서 허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예. 정치 신인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매번 선거만 앞두고 나면 무조건 다 나가, 막 그냥 다 몰아내, 그냥 확 그냥 물갈이해. 이것만 가지고 승부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일단 한 절반은 갈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그냥 막 물갈이처럼 내다버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땐 영남권 의원이나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불만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른바 586이라고 불린다고 무조건 다 나가. 그러면 지금 586 세대가 지금 60대 이상의 지금 베이비붐 세대인데 예. 다 가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름없이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옥석 가리게 하면서 혁신하는 모습을 그동안에 못 보여줬으면 어떻게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냐. 예. 이런 것들을 당이 한꺼번에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막 쇼하듯이 몇 명 그냥 확 내보내고 불출마 선언하면 예. 우리 당은 변했어요. 이렇게 또 잠깐 쇼하는 척하다가 그냥 선거 이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바뀌는 예. 이런 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칫 문화가. 이야기되면은 이게 노인표면 또는 어리순 표면으로 이래 확산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 경륜과 정치적 경험 이 부분은 사실 존중이 돼야 되죠. 우리 정치사에 보면은 이런 원로들이라든가 경험이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상 그에 대한 경험을 피력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사실 굉장히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굳이 입법권 국회의원 권력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을 애둘러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옛날에는 뭐 국가 원로 자문회의도 있었습니다만 예. 정치 이유로 없어졌습니다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과 경륜들은 충분히 당과 정치사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기회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도 많이 있죠. 여기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분들 말고도 예.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가 정치에 활용을 해야 되고 또 국민의 대표가 돼야 되겠죠. 예. 윤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저 아까 여권 인사로 꼽힌 세 분이 출마하는 게 당에는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의석수 확보하는 거에는 뭐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소속으로 나가도 될 만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본인들이니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의석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시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공직이라는 것, 특히 이 선출직 공직자들의 그 자리는 영원한 게 아니라 어차피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정해진 임기가 정해져 있고 또 늘 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리인데 예. 오랫동안 한다는 것이 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오래 하면서 구축된 본인만의 기득권을 또 원동력 삼아서 계속 지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가 돼 있느냐 예. 그 부분을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뭐 올드보이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여전히 현역 있는 게 맞는가? 아닌가? 뭐 이런 논쟁이죠 지금요. 뭐 기사로 아마 앞으로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